자,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단어는 이제 신소재를 나갈 거야. 신소재가 조금 어려워요. 뭐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물리 원과정에 이제 이 신소재가 다뤄지거든. 그래서 일반고 수준에서는 그냥 이제 신소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외워서 이제 시험 보면 되는 거고, 종류가 많죠. 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인고나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원리도 알아야 돼. 그래서 물리 원 수준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런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신소재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기존에 이제 만든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니 우리는 그걸 기존 소재라고 합시다. 기존 소재에 이제 결합 구조라든지 또는 조성, 화합물의 조성이죠. 이게 변화되는 거죠. 변화돼서 새로운 물성을 나타내더라. 새로운 물성이라고 하는 건 그 화합물의 성질이죠. 그런 거를 우리는 신소재라고 한다. 기존 소재의 화학적인 결합 구조라든지 화합물의 조성 변화를 갖다가 줘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갖게 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물성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렇게 갖는 걸 우리는 신소재라고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게 전기적인 성질의 신소재가 있고 자기적 성질의 신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체를 닮은 생체 모방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 기술이 있고 이런 애들의 이제 종류별로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하고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죠. 뭐 이렇게 제목을 써볼게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뭐예요? 액정이 나오지. 액정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이 리퀴드 크리스탈 이렇게 해서 리퀴드 크리스탈 또는 리퀴드 크리스탈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액체 결정이란 뜻이야. 액체가 리퀴드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은 크리스탈. 그죠? 그래서 액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LCD라고도 해. 많이 들어봤지? 요새는 LCD 잘 안 쓰죠. 우리가 LCD 쓰는 정도가 어디냐면 스마트폰 정도? 우리 액정이 깨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액정 깨지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 액정 보호하려고 이제 우리가 케이스도 끼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바닥에 떨어뜨리면 많이 떨어뜨리지 우리. 액정도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게 액정이야. 그래서 그 뒤에 디스플레이 우리가 보는 화면 그걸 디스플레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LCD, Liquid Crystal Displ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LCD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전자제품이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전자시계라든지 아니면 전자계산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액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액정의 기본 원리가 뭘 거냐? 액정인 거 보니까 뭐야? 액체 상태이기도 하면서 크리스탈, 고체죠. 결정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 액정 물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가 끝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띠고 있다고. 기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 이럴 때가 약간 액체 상태 느낌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주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률로 쫙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고체처럼 되는 거야. 우리 요새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니네 이제 그 손난로 갖고 다니잖아. 손난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흔들지. 이거는 철의 산화를 이용한 철가루가 들어있어 거기. 그러니까 흔들면은 그게 이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그 앞에 가면 문방구에 가면 파는 거 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 안에 똑딱이가 들어있지. 그거 뭔지 알죠? 그래서 그걸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이게 녹아. 그래갖고 투명해져. 그래 이제 들고 다니다가 추울 때, 진짜 추울 때 거기서 딸깍하면 어떻게 돼? 이게 갑자기 쫙 굳으면서 열이 막 나지. 그리고 이제 그거 다시 하려면 또 끓는 물에 넣어갖고 좀 귀찮죠. 요새 그래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한 번씩은 다 경험들이 있어요. 요새는 다 흔드는 거 가지고 많이 쓰는데 옛날에 이제 그걸 많이 썼다고.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액체 상태였다가 똑각하면 어떻게 돼요? 고체로 변하지. 그러니까 액체였다가 고체로 변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액정이 그런 느낌이야. 평소에는 액체 상태로 막 이러고 있다가 전기를 딱 걸어주면 얘네들이 쫙 배열을 하기 때문에 고체처럼 변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액체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니는 액괴를 아나? 액체 괴물을 아니? 그건 액괴고 액정이다 액정.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되던 애를 이게 이제 전기장이 걸리지 않았을 때 이걸 전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어떻게 돼? 이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플러스 극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준다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배열을 하겠니? 얘가 일률로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거라는 거죠.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액정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되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냐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액체 상태고 또는 결정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액정이라고 한다. 그럼 이걸 갖다 어디다 이용할 거냐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성질을 또 알아야 됩니다. 편광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광. 이 편광 현상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빛은 우리가 굵직하게 전자기파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빛을 사용할 것인데 빛은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진공 속에서도 전파가 잘 되지 소리나 다른 뭐 파도나 그다음에 물결파나 이런 것들은 역학적 파동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파동에서 배울 거야. 역학적 파동이라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공 속에서도 전파가 된다. 이유가 뭔지 알아?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이 서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이런 진동에 의해서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매질이 따로 필요 없는 거야. 니네 물결파는 물결이 있어야지 파동이 전파가 되는 거고 또 소리 진공 속에서 전파 안 되는 거 알지? 최소 뭔가 공기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뭔가 매질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거에 비해서 빛은 진공 속에서 제일 빨라. 이유가 뭐다?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전기적 진동, 그거에 대해서 직각으로 자기적 진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직각으로. 그랬을 때 이 빛이 나갈 때 우리 이 빛을 갖다가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빛은 횡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횡파라는 증거가 편광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 지금 빛 다발을 우리가 빛을 쏘면 빛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어떻게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빛을 내가 여기다 쏘면 빛이 이렇게 가는 빛도 있고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전후좌우로 다 진동하는 빛들이 다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서 진동하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눕혀져서 이렇게 진동해서 가는 놈도 있고요. 여기서 삐딱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진동하는 놈들도 있고요. 이걸 선생님이 진동하는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가더라. 우린 이걸 뭐라 그래?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편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편광현상은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자 이제 봅시다. 여기에 자 빛다발을 쏠 때 빛다발이 이렇게 진동을 하죠. 이렇게 진동을 하죠. 이렇게 진동을 하지. 이렇게 진동하는데 요 앞에다가 진행하는 요 빛다발 앞에다가 요런 편광판을 집어넣었다 그래. 놨다 그래 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요런 편광판을 놨다 그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종이에다가 너네 커터칼 있지? 커터칼로 세로로 싹싹 오리는 거야. 그러면 그 틈으로 빛이 새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이런 애들이 다 오는데 세로로 뚫었기 때문에 세로로만 통과할 거야. 그런데 이제 가로로 뚫린 이걸 우리는 수직 편광판이라고 그러고
이걸 수평 편광판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런 편광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90도 되게 장치를 하면 여기에 빛이 아무것도 도달을 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세로로 된 게 뚫렸어. 이게 골라졌어. 이게 편광이야. 이게 편광된 빛이라 그래. 그런데 가로로 뚫린 애는 뚫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편광판하고 수평 편광판을 갖다 놓으면 저기에 도달하는 빛이 없는 것이야. 이런 빛, 이 수직 편광판을 통과한 이 빛을 우리는 편광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 편광판으로 편광된 빛이야. 그럼 얘를 수평 편광판에 갖다 대면 통과해? 못해? 못해. 걸러져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광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액정을 어디다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수직 편광판하고, 자 이게 수직 편광판이야. 여기다가 수평 편광판을 이렇게 갖다 놔보자. 하나는 자 수직 편광판 또 갖다 놓고 수평 편광판을 이렇게 갖다 놓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액정을 갖다 놓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야.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이런 상황이야. 자, 똑같은 편광판을 갖다 놓고 그 사이에다가 액정 물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LCI, 리퀴드 크리스탈. 그런데 여기는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은 거지. 여기는 전기장을 걸어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빛을 쏘는 거지. 이런 빛을 쏜다는 거지. 횡파로 전후좌우 사방에 다 있는 빛을 쏘게 되면 얘 어떤 식이 되겠니? 얘 이렇게 가다가 세로로 된 게 통과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중구난방인 애들, 얘가 한 세로로 된 애가 한 100개 정도 빠져나왔다 그래봐. 그 중에서 나머지 애들은 다 그대로 가는데 한두 개가 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액정들한테 부딪혀가지고 휘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갖고 빠져나온 애가 있더라는 거지. 자, 이제 봐봐. 이렇게 가던 애만 통과했는데 이런 애들이 한 100개 통과했다 그래봐. 그런데 앞에 정신없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가다가 몇 개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겠지. 극단적으로 휘어져서 한 개 정도는 누워서 간단 말이지. 수평으로. 그러면 통과할 확률이 있는 거지. 이래서 여기를 통과하더라는 거야. 이게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반면에 전기장을 걸어줘 버리면 아주 천편일 딱 정해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로 이렇게 세로로 통과한 애가 그대로 가는 거야. 통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애들을 갖다가 모니터에다가 만든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이 이런 세트가 들어있느냐. 이거 우리 한 세트를 뭐라 그래? 화소라고 하는 거야. 이 화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RGB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빛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색깔별로 섞는 거야. 니네 RGB 섞으면 알죠? 이건 빨간색이고 레드. 얘는 뭐예요? 초록색이고 파란색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필터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빨간색 필터로 빨간색을 골라내고 그 빨간색하고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로 컬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모니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화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선명한 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픽셀이라 그러죠, 픽셀. 그래서 뭐 몇 픽셀인지에 따라서 이 화소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화면의 선명도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액정이다. 액정은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야? 편광 성질, 빛의 편광 성질을 이용해서 수직 편광판하고 수평 편광판 사이에다가 액정을 집어넣어서 전기장을 걸어줄 때는 통과하더라.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을 때는 통과하더라. 전기장을 걸어주면 일정하기 때문에 통과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통과하고 못하는 거에 색깔 필터를 정해가지고 이제 색깔로 통과한 애들의 색깔을 갖다가 합쳐서 노란색도 만들고 자홍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빛깔의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컬러 모니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액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액정이라고 하는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평소에는 중구난방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액체 상태였다가
얘가 전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일렬로 배열해서 딱 규격화돼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빛이 꺾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과를 못하더라.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중에 첫 번째로 액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자, 반도체는 앞부분에서 우리 주기율표 할 때 기억날 거야. 앞부분에 주기율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금속이었지. 그 다음에 가운데도 금속이고 중간쯤에 이제 뭐가 있었니? 양쪽 옆에 16쪽, 17쪽은 비금속이고 중간에 뭐가 있었어? 준금속 기억나? 준금속이 있었어. 준금속이 어떤 애들이 있었니? 규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절머늄, 그 다음에 얼세닉, 비소, 이런 애들이다. 얘는 규소고요. 우리 절마늄이라고 나오죠. 이 아르세닉은 비소라고, 독극물의 일종인데 얘네들 규소, 절마늄, 비소 이런 애들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띠틈이 조금 벌어져 가지고요.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해. 근데 반도체, 부도체보다는, 절연체보다는 전기가 조금 통하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애를 우리는 반도체라 그랬다. 그래서 기억 소자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중에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우리가 P형 반도체는 원래는 이게 파지티브 홀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플러스 구멍이다. 그래서 양공이라는 표현을 써.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네거티브 홀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니네 알겠지만 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전자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못했고 플러스가 이동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면 그 자리가 반대로 절로 가는 것처럼 느낀 거야. 우리 선풍기나 자동차 바퀴 빨리 돌아가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마치 그런 착시 현상인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그걸 전류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뒤에 전자가 발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만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전류가 먼저 발견이 된 거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전하가 이동하더라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둘 다 탔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반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에서도 양공이 이동한다? 이런 말을 써요. 원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양공이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전자가 이동한 건 당연히 쓰는 거고. 그게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어떤 얘가 있냐면 기본이 14족 원소야. 14족 원소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니? 규소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불순물을 13족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뭐 붕소라든지 인듐 같은 애들이 13족 원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14족이면 최외곽전자 4개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3개란 말이죠. 그럼 하나가 부족해.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는 행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도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핑한다 그래. 그래서 도핑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기흥에 가면, 경기도 기흥 있죠? 거기 가면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4족의 원소, 14족 SI를 예를 들어서 99.99%를 여기다 넣고 얘를 갖다 13족에 뭐 붕소를 갖다가, 얘 붕소라 그래? 붕소를 0.01%를 불순물로 넣는데 되게 골고루 넣은 거야. 그죠? 골고루 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눈이 2개잖아요. 그치? 우리 눈이 2개야? 눈이 2개가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입생이 한 명 왔어 우리. 근데 눈을 하나 달고 왔네. 뭐 여긴 장애우 비하 발언은 아니야. 근데 눈을 하나 우리랑 틀리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눈길이 갈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도 수업하다 보면 눈 하나, 저기 미니언즈 눈 하나 있는 애들 있잖아. 난 걔한테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 눈 하나에. 그죠? 니네 다 눈 두 개인데 걔만 보일 것 같아. 특이하니까. 눈에 띄는 거야. 지금 99.99%는 전부 다 뭐야? 4개짜리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나머지 0.01%가 골고루 퍼져 있는데 전자가 하나 부족하지, 13종이니까. 그 걔네들이 뭘로 보이겠어? 플러스 구멍으로 보일 거야.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멀리서 보면 플러스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얘네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저 플러스 빈자리에 옆에 많은 전자들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린 그래서 양공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양공이 전하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캐리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하 운반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다. 그래서 이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가 바로 뭔 거야? 양공인 거죠. 포지티브 홀이죠.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양공이 움직이는 거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14족을 다량 넣어주고 불순물로 13족을 넣어주면 된다. 13족 원소에는 뭐가 있어? 붕소, 얘는 인듐이라고 읽어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 똑같은 원리로 자 이번에는 N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를 자 SI를 넣고요. 이번에는 15족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15족 원소에는 뭐가 있냐면 인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르세닉 같은 애들이 있어. 비소. 15족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14족의 SI를 99.99%를 넣고요. 이번에는 15족에 비소를 넣어봅시다. 아르세닉 0.01%를 넣었다 그래. 아주 골고루 넣었다 그래봐요. 자 이번에는 눈 3개짜리가 온 거야. 그럼 그 눈 3개짜리만 눈에 띌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하! 이게 이제 전하 운반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이게 전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자인 경우에 네거티브 구멍이잖아. 네거티브 홀. 그래서 우리는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P형 반도체다. 그래서 다량 넣어준 배경에 대해서 불순물로 넣어준 애가 전기적인 성질이 좀 달라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전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양공으로 보이는 거야. 전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전자로 보이는 거야. 걔네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린 그걸 전하 운반자라고 얘기를 하죠. 전하 운반자가 양공인 걸 우리는 P형 반도체. 전하 운반자가 전자인 거를 우리는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첫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야. 이렇게 되죠. PN 접합 다이오드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자, 원래는 이게 물리원이야. 물리학 원인데 근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요것도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P형하고 N형을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접합시키는 거야. 이렇게 접합시킵니다. 여기다 이제 P형 반도체를 놓고 여기다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회로를 구성합니다. 여기를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놓자고 스위치 놓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전구를 놔보자고.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긴 게 플러스인 거 알지?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스위치를 닫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얘기야. 여기 지금 P형 반도체는 원래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야. 플러스가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둥둥 떠다니는 이런 반도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를 닫아버렸어. 근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에서 계속 플러스가 공급이 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계속 공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플러스가 이쪽에 다 모여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다 모인다고. 이렇게 되다.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일로 넘어가죠. 이렇게 되더라. 전자가 일로 넘어가면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전자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얘를 갖다가 모식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회로 기호에서는 이렇게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전류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잘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의 결론은 뭐야? P형 반도체는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 플러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 N형 반도체는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음극하고. 그래야지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거고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똑같이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그려볼까? 여기는 P형이고요. 여기는 N형이야. 자, 회로를 구성하는데 회로가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짧고 길고 이렇게 해볼게요. 전구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 스위치를 닫으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플러스가 1로 몰리겠지. 마이너스가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1로 몰리겠지. 이렇게 된다. 이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의 다른 표현은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가 몰린다죠. 만나야지 넘어갈 거 아니야. 만나야지. 근데 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벌어져 버리죠. 멀어져 버리지. 이거 절대 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를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다이오드 안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 얘기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접합면에서 멀어진다야. 양공과 전자가 서로 멀어진다.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통하지 않지. 그럼 이걸 갖다가 회로도에서는 뭐라고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거꾸로 삼각형, 진한 삼각형이 이렇게 거꾸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더라. 역방향으로 못 가죠.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P 연결되면 이건 절대 안 흐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 순방향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뭘까지? LED라고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지금 이 형광등 LED거든. 얘가 뭐냐면 Light Emission 그 다음에 다이오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발광이라고 하죠. 발광 다이오드 많이 들어봤죠? 이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원리는 똑같다고. 어떤 원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그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당연히 이게 순방향이면 이게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됐어. 자, 앞에 거랑 차이가 뭐야? 뭐가 없어? 전구가 없어. 스위치를 닫았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의 양공이 접합면에 몰리죠. 그러면 전자도 접합면에 몰려야 되지. 그래서 전자가 일로 넘어가죠. 전류는 어떻게? 순방향으로 흐르지. 이게 전류를 흘러. 그런데 얘가 자체적으로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지. 이게 LED야. 이게 LED.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딱거리는 거 있잖아. 그거 LED예요.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자체가 전구가 되는 거야. 그걸 Light Emission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영어로는 LED 많이 들어봤지. LED 간판도 있고 막 있잖아요. 요새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물질에 조금 더 빛을 스스로 내는 물질이 있어. 그러면 좀 더 얇아져. 얇아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오가닉 물질을, 유기 물질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게 오가닉 라이트 에미션 다이오드라 그래서 우린 줄여서 뭐라 그러죠? OLED라 그러죠. OLED. 들어봤지? 그래서 LG나 삼성 같은 경우 OLED TV 보면은 막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그런 모니터들이 있더라는 거죠. LED 모니터가.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니터는 TV는 완전히 거의 명품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럽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벤츠, BMW 뭐 이런 차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외제차 요새는 뭐 외제차 하도 많으니까 그런 차 사면은 옆집 사람이 구경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차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거 타면 굉장히 검소하고 경제성이 있는 경제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우리나라 게 되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수출한 게 가격이 훨씬 쌉니다. 강판도 되게 세요. 그 차의 품질은 되게 좋아. 근데 가격은 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 샀다고 사람들이 구경 오지는 않아. 근데 삼성 TV를 샀다. LG TV를 샀다. 그럼 구경 온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이거든. 이 LED 기술이. 엄청납니다. 모니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TV 가격이. 저기 뭐 하이마트 뭐 이런 데 가봐. 2,000만 원, 3,000만 원 해요. 큰 TV들. 되게 얇아. 선명하고. 그게 OLED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P형, N형 연결할 때 항상 봐야 돼. P형은 플러스하고 연결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면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래갖고 여기에 접합면에 몰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전자가 넘어가고 전자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지더라. 반면에 이제 어떻게 된다? 반대로 P형하고 마이너스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자 플러스가 전자를 땡길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이너스가 양공을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회로도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전기 안 통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불빛을 나게 하는 그게 이제 LED라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전구가 없잖아. 전구 없이 스위치를 닫았더니 이게 순방향 전압이다 보니까 여기서 불이 켜지더라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 영어로 LED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유기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가격 비싼 TV, OLED TV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뭐 있냐면 세 번째 트랜지스터라는 애도 있어요. 여기다 써주기만 하고 다음 저 판서에서 해줄게.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전소자 같은 거 있어. 앞전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력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소자야. 9시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뉴스데스크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나와갖고 저희는요 그러면서 저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주는데 요금이 1,000원 미만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유치원에서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 유치원을 지을 때 바닥에 설비를 할 때 전부 앞전소자를 깔은 거야. 애들이 얼마나 활동적이냐. 그 애들이 등원을 하면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뛸 때마다 전기가 나와. 그 전기로 밥도 하고 뭐 그 유치원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쓴다는 거지. 그 전기요금이 안 나오는 거야. 물론 시설비가 비싸겠지. 근데 두고두고 영구적으로 전기를 애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바닥이 눌려가지고 우리 뭔가 눌러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정전기 방식으로 터치 방식이지만 옛날에 그 우리 뭐라 그러지? 그 키오스크? 옛날식 키오스크가 어디 있었니? 지금은 음식점에 다 있지만 키오스크가 옛날엔 저기 있었잖아.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이건 뭐 뽑을 때 이렇게 눌러갖고 근데 누를 때 걔네들은 앞전 방식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거기 많이 누르는데 움푹 들어가지.
세게 눌러야지 전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방식이 아니야.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 정전기 방식이야. 그래서 살짝 터치만 해도 되게 돼 있어. 근데 옛날 방식은 앞전소자였다. 그 앞전소자가 대표적인 게 뭐니? 니네 집에 있는 거. 체중계. 무거우면 많이 눌려가지고 전기가 많이 통해서 체중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얇은 유리로 된 체중계 알지? 거기에 올라가면 눌리면 전기가 많이 생성이 돼서 그 중력하고 전기하고의 상관관계로 체중을 재는 게 그게 앞전소자야. 그래서 그런 신소재들이 있다. 누르면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소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광 검출하는 거. 빛을 검출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 니네 자동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집에. 현관에. 나갈 때 불 딱 켜지잖아. 이게 바로 전부 다 그런 거야. 뭐냐면 아무도 없었을 때, 현관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 센서에서 빛을 쏘는 거야. 그럼 빛이 쫙 쏘면 그 현관의 공간에 얘네들이 부딪혀서 튕겨져서 센서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재호가 거기 딱 들어가 봐. 그럼 평소에 들어오던 빛이 튕겨져서 다른 게 들어오지. 그러면 다른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가 누가 왔네? 그러면서 불이 딱 켜지는 거야. 전류가 다르게 흐르는. 이게 빛을 감지하면 이 빛을 갖다가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다른 빛이 오는 거야. 일정하게 들어오는 빛이 와야 되는데 누군가 거기 딱 끼어들면 빛이 달라져 버리지. 그러면 그때 전류가 다르게 흐르는 거지. 그때 불이 반짝 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신소재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신소재들이 전부 다 뭐야? 전기적 성질로 발현이 되더라. 전류를 흐르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활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필기를 해놔봐.